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조선일보. 오늘의 제목은 임금 피크 직전 퇴직연금 정산하라. 이후에는 DC형 과감히 도정, 확정기억형 과감히 도전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200% 활용하려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에 14년 만에 200조를 넘어섰으나 원리금 보장형의 편중이 심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퇴직연금을 넣어두어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 221조 원 중에 원리금형 보장 상품에 맡긴 돈 198조 1000억 원이 89%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100세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국 투자자 교육협회 도움을 받아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7가지를 선정해 문답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회사가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말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여 이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DB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줘야 할 예상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어떤 상품으로 운영할지를 정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회사로부터 본인 명의의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로 한 달치 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가 예금, 펀드, 금융상품에 가입해 스스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형식을 현금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과거 근로기간은 어떻게 소급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간단합니다. 제도 변경일이 이전 근로자에 해당되는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DC형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에는 DC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DC형 계좌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다시 회사가 회수해 DB형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에 대해 DB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피크제로 퇴직급여를 줄어들 수 있나?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 3개월 평균 임금의 근로기간을 곱해서 최종 퇴직급여를 정합니다.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면 퇴직 시점에 받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 시행 전
입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고 이후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DC형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70%에 추가로 10%를 더해 주는 것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컨대 1억 원을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7만 5천 원으로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첫해 10년은 17만 5천 원이고 11년 차부터 15만으로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납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에 나누어 받습니다. 예컨대 20년간 일한 직장인이 퇴직급여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 세금은 516만 5천 원인데 연금으로 받는 경우 361만 5천 원으로 155만 원이 가량 적습니다. 또 매년 36만 1천 원씩을 10년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만약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는 금액 1억 4천만 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앞서 계산한 세금을 빼면 매년 1,36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펀드 투자하면 세금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배당소득 15.4%를 원청 징수하고 나머지는 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세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기타 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세율은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펀드 투자 목적이 노후 자금 마련이라면 일반 펀드에 투자하느니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주식 투자 등의 고위험 운영을 할 수 있나? 퇴직연금 적립 방법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 배당형이라 해도 적립액 전부를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C형도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형 펀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잔액의 최고 7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 혼합형 펀드나 목적 시점에 따라 자산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타켓 데이터 펀드 등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